이게 내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작가님은 어떻게 확신하셨나요?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작가 나빗입니다. 얼마 전에 멘티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캘리그라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확신이 있었나요? 아, 이거다. 난 이 일을 꼭 해야만 한다. 그런 느낌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저는 꿈을 찾을 때 꿈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꿈을 찾으면 가슴이 막 두근거릴 것 같고, 그 꿈의 길을 걸으면 엄청 행복할 것 같고, 막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꿈이란 것이 이거야! 라고 바로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질문 2가지를 하면서 여러가지 실천, 경험하던 중에 저는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죽 공예를 배우러 갔다가요, 캘리그라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리스트를 작성하고 여러가지를 저에 대한 욕구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도 정말 가죽 공예는 나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그 작품을 보고 난 후에는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다 보니 캘리그라피라는 것이 유독 눈에 들어왔었고요. 저 때는 어렸을 때 애들을 미술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서예 학원도 보내고, 이렇게 조금씩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서예 학원에서 유독 좀 재미있게 오래 했었던 것이 기억에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그라피라는 게 조금 더 그냥 눈에 들어왔었고요. 캘리그라피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도 이게 내 꿈이야! 이렇게 바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좀 재미있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잘 쓰지? 잘 썼다라고 말하는 캘리그라피란 무엇이지? 이렇게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캘리그라피를 밤새서 계속 연습을 하게 되고, 또 자료도 찾고, 또 책도 찾아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자체도 사실은 몇 권이 없어서 그 책을 사서 진짜 소중하게 계속 많이 읽어보고 많이 따라서 써보기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그라피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 캘리그라피가 되게 약간 난해하고 뭔가 정답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또 찾고 싶어서 인터넷 막 뒤져가면서 다른 분들 수업한 거, 사진 찍은 거 그것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보면서 저분은 어떻게 수업을 하지? 저분은 어떻게 가르치지? 라는 것들도 많이 꼭 찾아서 보기도 했었어요. 그때가 캘리를 계속 배우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렇게 얻은 자료들이 저한테는 엄청 소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를 또 사업적으로도 어떻게 활용하면 또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글씨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또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해보면 어떨까? 캘리 수업을 좀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보면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난해하지 않고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또 계속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저의 관심거리들 중에 캘리그라피가 조금 유독 많은 흥미와 궁금증과 재미를 좀 유발을 했었죠. 그리고 생각을 계속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계속 또 나아가게 해주었고요. 무슨 말이냐면, 꿈에 대한 영상 중에 첫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듯이 저는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왔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 꾸준히 독서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하려면 가르쳐라. 왜냐하면 가르치려면 일단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보면 그것에 대한 깊이 정도가 그냥 받아들이는 쪽과는 좀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처음 오픈을 해서 시작을 해봤었습니다. 그때 조금 신기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캘리를 하면서 블로그를 처음 시작을 했었었고, 사실 하루 방문자가 몇 명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르게 시작한 강의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공지를 할 때 이렇게 알렸어요. 저는 중환자실 간호사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 지금 캘리그라피를 하고 있는데 캘리그라피를 가르쳐보고 싶습니다. 초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캘리그라피를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난해했던 부분들을 저 나름의 커리큘럼대로 정리를 좀 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초심자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저렴한 금액으로 강의 모집을 했었고 제가 그때 7분을 모집을 했어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7분을 모집을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서인지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고 그 7분 자리가 모두 다 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강의를 막상 해보니까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려워했던 그 부분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수강생님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빠르셨고 또 수강생님들이 캘리를 배우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저 자신도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뒤로 그렇게 해서 강의를 좀 계속했었고 이후에 여러 강의 시스템들을 다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기업 출강, 또 여러 형태의 문화센터에서도 경험을 해봤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저의 교육 방식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저의 스타일에게도 가장 잘 맞는 형태인 나빗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2권의 책으로 또 풀어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책이 켈리의 아름다움을 쓰다이고 두 번째 책이 켈리, 수묵 일러스트, 그리고 수제 도장이죠. 캘리를 배우면서 좀 난해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캘리그라피 공간 법칙과 또 여러 글씨체들을 알려드리고 또 캘리그라피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풀어놓은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캘리그라피와 함께하면 좋을 수묵 일러스트 그림과 도장에 대한 책인데요. 사실은 수묵 일러스트에 대한 책도 자료도 공부도 할 것도 시중에는 많지 않아요. 전통 수묵하는 분위기가 캘리그라피랑 어울리기는 조금 어두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현대적이고 또 캐주얼하게 풀어낸 수묵 일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것들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캘리 하시는 분들께 또는 독자적인 나만의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캘리 수묵 일러스트와 또 캘리랑 같이 도장을 같이 하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쉬운 용어를 사용을 해서 만든 책을 또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트 상품도 팔아보면 재밌겠네 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또 판매를 한번 해봤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프리마켓 활동을 재작년에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여러 페어 올해까지도 많이 나가보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게 좀 더 명확해져요. 내 사업, 내 아이템들에 대한, 내 아트 상품에 대한 연령층과 또는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 또는 성별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나는 이 작품이 좀 인기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이 작품이 인기가 많다거나 좀 이런 것들의 갭을 좀 깰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도 해봤고요. 그리고 SNS에서 저의 활동을 좀 꾸준히 알렸더니 디자인 전공하거나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업 디자인들도 의뢰를 주셔서 또 작업을 꽤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은 제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은 꿈을 이뤄주는 부적인 마음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샵 작품들을 부적 액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꿈을 찾고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돼주었던 것들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나 또는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을 확실하게 말하는 확언, 그리고 좋은 명언이나 글귀들을 크게 써놓고 계속 바라보고 계속 따라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구들을 캘리그라피로 표현을 하고 또 그 문구들의 힘을 증폭시켜줄 그림들을 함께 해서 크게 걸어 놓을 수 있도록 작업한 것이 지금 마음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적 액자인데요. 단순히 예쁜 인테리어용 액자가 아닌
제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담은 부적액자입니다. 저는 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 누가 억지로 밀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상사가, 회사가, 사회가 나를 밀고 억지로 끌고 가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들이 아니라요. 내가 나 스스로 당기고 밀고 어쩔 땐 그냥 생각보다 먼저 나가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대상보다는 그 행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즐거워하는지. 저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캘리그라피가 좋았던 점이 예쁜 글씨여서가 아니었어요. 내 감성과 어떠한 이미지를 글씨로 표현해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기심과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정 회사 안에 소속원이 아닌 세상 밖에서 저 자신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지금은 저의 욕구,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와 저의 달란트, 캘리그라피, 수묵 일러스트 등등과 그리고 저의 인생 목표, 나비새들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로 세상에 조금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샵을 통해서 총 모든 것들이 콜라보돼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꿈이란 저 자신을 나아가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행위와 나만의 달란트와 나의 가치관이 잘 녹여낸 그런 일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옆에 제가 작업한 마음샵 작품처럼 당신은 이미 최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더 신나게 즐기십시오. 꿈을 찾는 다른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네이버 카페 나빗 아카데미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꿈을 확신하는 자기 질문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